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의 출산을 돕는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진통이 왔을 때 남편이 집에서 해줘야 될 일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산모들이 출산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또 남편인데요. 남편들이 본인이 직접 겪지 않는 일이다 보니, 그리고 또 본인이 뭔가 잘 케어해주지 못해서 출산이 위험해질까봐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교육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 선생님 저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남편 교육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편이 출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내가 집에서 진통이 왔을 때 잘 케어해주고 산모가 충분히 남편에게 기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조건이 되겠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고통으로 가지 않아요. 몸에서 느껴지는 진통이라는 거, 그 실체는 자궁의 수축이고, 자궁의 수축은 실제로 그렇게 악소리나게 아프거나 우리가 정말 이거는 2번 다시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그럼 남편의 필독서는 뭘까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꼭 이걸 읽어보셔야 돼요. 179페이지 같이 할 건데요. 진통과 출산에 도움이 되는 자세와 동작,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출산 코칭을 해드리기도 하고 교육을 따로 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모든 분들이 신청하지 않으니까 이걸 참고 삼아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집에서 진통이 왔을 때는 서 있거나 걷거나 침대나 짐볼 등에 앞으로 기대서 있는 거, 그리고 또 천천히 이렇게 춤을 추듯이 흔들흔들 남편한테 하는 거, 서서 하는 런지 자세가 있어요. 런지 자세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리는 올리는 건데, 이거를 무릎을 이렇게 꿇고 하는 런지 자세도 있어요. 이런 자세도 가능한데, 이때 여기 아프니까 방석 같은 걸 좀 대주시고요. 하루 앉기 중에 이런 자세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앉는 자세. 제가 작년에 또 출산 진행을 해드렸던 산모 중에 선생님 이렇게 앉으니까 굉장히 편해요 했는데, 여기 뒤가 또 벽이거나 침대면 여기 이제 온팩을 붙여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이완도 되고 편해요. 여기 뒤에 남편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기대듯이 이렇게 쉬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 쿠션이죠. 근데 남편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 많이는 권하지 않지만 한 번씩은 해줘요. 왜냐면 우리가 또 체온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부부간의 어떤 본딩 이런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남편이 뭔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의미에서 편하기도 한데, 이렇게 남편이 뒤에 있고 산모가 이렇게 기대는 자세는 보통 욕조에서 굉장히 편하네요. 뭔가 다 열렸는데 아기가 좀 안 내려왔다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그때는 좀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 그 진통과 진통 사이에 최대한 이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기대기도 해요. 그리고 뭐 매달리기나 이런 여러 가지 자세가 있고, 쉴 때는 옆으로 누워서 근데 이 다리와 다리 사이는 쿠션을 끼고 이렇게 눕는 자세도 있어요. 자, 이러한 자세들을 남편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산모는 본인이 어떤 자세가 가장 편한지 스스로 알고 그걸 본능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아요. 출산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보다도 많이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그리고 옆에서 보살펴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남편이 정서적으로 해줘야 될 거 3가지는 공감하기, 그리고 지지하기, 그리고 보살핌, 이 3가지인데요. 공감하기는 이거예요. 와이프가 아파 힘들어 이러면 힘들지 이렇게 딱 한 번만 같이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한 번만 같이 해주고, 그 힘들구나를 계속 또 옆에서 반복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아이 훈육할 때랑 똑같은데, 아이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싫어 이러면, 그래 엄마가 싫구나, 이거를 만약에 엄마가 여러 번 반복을 해주면 아이에게 엄마가 싫구나를 오히려 더 강하게 심어주는 셈이라서, 아이의 부정적인 말은 이제 대꾸를 하지 않거나 반응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엄마가 대처를 할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그냥 공감해주고 넘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해주는 게 좋아요. 덥다 그러면 자기 덥구나 하고 부채질 해주고, 춥다 하면 자기 춥구나 하고 이렇게 입을 덮어주고, 이런 게 이제 공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로 중요한 정서적 지지인데, 대부분의 산모들이 둘라에게 도움을 받는 건 역시 이런 지지예요. 자연 분만할 때보다 자연 출산을 선택했을 때 의료진의 태도가 좀 달라져요. 많이 힘들죠, 아프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런 말들을 좀 더 아끼지 않고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남편과 둘이서 진통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말이 뭐예요? 당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호흡 좋아. 그리고 호흡을 만약에 놓쳤다 이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댔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남편이 옆에서 그래 괜찮아 호흡 우리 다시 해보자 잘하고 있어 그렇지 지금 좋아. 그러니까 아내가 좀 안정된 상태에서 뭔가 진통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하면 그거 갖고 그냥 지지만 해주세요. 그래도 꽤 좋은 남편의 역할을 하시는 보살핌인데 간혹 산모들이 선생님 움직이면 편하고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밤에 잠을 근데 못 잘 것 같아요. 어떡하죠? 하면 제가 진보를 껴안고라도 주무세요. 아니면 물속에서라도 깜빡깜빡 주무세요.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남편이 해줘야 될 거는 진통이 계속 잘 오게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진통하는 구간은 아무래도 이 출산 전체 중에 가장 길고도 힘들고도 또 초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한 잘 쉬고 잘 드실 수 있게 옆에서 물도 챙겨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그리고 좀 자면서 잘 쉴 수 있게 그리고 꼭 밤이 아니더라도 낮에도 가진통이 긴 경우는 좀 잘 쉴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산모들에게 줘야 되는데 물론 이게 어떤 산모들은 그 와중에도 참 밥을 잘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고마운 일이고 그러지 않을 때는 뭐 다크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바나나라든지 카스테라 같이 좀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들을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통이 이제 자주 오다 보면 많이 못 씹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내가 소화가 잘 되면서도 힘이 날 수 있는 걸 주셔야 돼요. 이럴 때 뭐 에너지 바 같은 거 이런 거 주면 이게 딱딱해서 산모들이 그때 이걸 한 번 씹었는데 또 진통 오고 이러면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집에서도 주스를 좀 다양하게 사두시면 좋겠죠. 사과 주스, 뭐 망고 주스 이런 거 괜찮고 뭐 포도 주스도 괜찮고 딸기 주스도 괜찮은데 산모가 선호하는 주스가 있다면 그거를 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두셨다가 중간중간에 주스도 먹고 밥을 드실 수 있으면 밥도 좀 드셔야 돼요. 남편이 해줘야 될 거는 마사지예요. 산모가 이렇게 편안하게 쉴 때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걸 막 세게 해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아프거나 굉장히 불편하거나 뭔가 썩 느낌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터치 마사지 있죠. 부드럽게 이렇게 쓸어주듯이 손끝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터치 마사지를 다리나 이런 발끝이나 이런 등이나 이런 데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배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5번째는 남자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just watching, 지켜보는 거. 산모가 많이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졸려하는지 아니면 목이 말라하는지 이런 관찰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병원 갈까 계속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산모도 지금 혼란스럽고 힘든데 그렇게 옆에서 병원 갈까 불안해 하시면 산모는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시면서 계속 좀 관찰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이제 보시는데 뭔가를 꼭 반드시 하지 않아도 그냥 기다려주고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물 먹을까 이런 말도 좋지만 물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먹으려고 하면 그때 이제 물을 먹여주고 이러한 좀 상호작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세요. 6번째는요. 진통을 할 때 남편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병원 가서도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바로 호흡이에요. 산모가 중간중간에 호흡을 자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를 가르치시면 안 되고요. 옆에서 같이 해주세요. 산모의 리듬에 따라서. 근데 산모가 잠깐 호흡이 이렇게 빨라지면 안 돼요. 내쉬는 숨을 길게 못한다 해도 같이 천천히 해보자. 그렇지. 잘했어. 또 그렇지. 잘했어. 이 정도로 좀 약하고 부드럽게 옆에서 젠틀하게 리딩을 해주셔야지 이번에 호흡 놓쳤어. 다음엔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강요하시면 죽방나요.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체크하는 거예요. 집에서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산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플을 켜는 거죠. 근데 이 어플에서는 진통의 간격을 보통 많이 보시는데 진통의 간격도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진통이 얼마나 시작돼서 지속되는지 그리고 진통과 진통 사이에 얼마나 이완을 잘하는지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이 나오면 할 수 있으려나?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없으니까 남편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양수가 셌을 때도 마찬가지로 얼른 뭐 이렇게 양수인가 아닌가 하고 빨고 이러지 마시고 냄새를 같이 맡아주세요. 묽은 락스 냄새 그리고 정액 냄새 비릿한 그런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양수이다 판단이 되면 이제 샤워를 하고 천천히 준비를 해서 진통이 오게끔 운동을 뭐 한 3시간 정도 한 다음에
병원으로 같이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진통의 간격은 왜 산모가 체크하지 말라고 하냐면, 산모가 이 진통의 간격을 계속 체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박적으로 돼서 오히려 진통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통 와서 이제 병원 갈 때까지 코칭을 해드릴 때, 되도록이면 어플을 이용하지 말고 그냥 진통을 그냥 느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초상 같은 경우는 5분 간격일 때 병원에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병원 분만실이 많기는 하지만 그게 또 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걸 체크해 드리는데, 남편이 봐야 될 건, 남편이 그냥 어플로 체크를 안 하고 옆에서 봐도 아까보다 좀 더 아파하는 것 같아, 아니면 아까는 좀 내가 유머를 던졌을 때 이 사람이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못한다 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뭔가 좀 오랫동안 아파하는 것 같아,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옆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출산 코칭을 해드릴 때 산모와 직접 카톡도 하지만 항상 남편한테 지금 아내분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리하자면 남편이 해야 될 7가지는 이래요. 정서적으로 공감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보살펴주고, 자, 물리적으로는 같이 호흡해주고, 그리고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진통 간격이나 양수 같은 걸 같이 체크해주면서 계속 관찰해주는 거. 요 7가지만 잘 하시면 아내가 순산하는 걸 정말 옆에서 잘 도와주시는 셈이고요. 출산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는요. 병원에 가서 절대 언제 출산할 것 같은지 물어보지 마시고, 와이프한테도 많이 아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죽방 날라가요.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해주시고, 되도록 말을 아끼고 그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보살펴 주겠다 이 생각만 하고 계셔도 훌륭한 남편 역할을 해내시는 거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아내에게 진통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남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